안녕하세요. 성케이입니다. 오늘은 항상 괜찮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소리를 꾹 눌러 담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글배우 작가님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책을 읽다 보면 인생의 어른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요령껏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1대1 코치를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주옥 같은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1. 사랑. 자아에 대해 모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3번의 기회.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께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기사님은 본업이 택시기사가 아니라 한 기업의 이사로 계신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택시를 직접 운행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누고픈 고민이 있냐고 하셨다. 고민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반대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냐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야기를 꺼내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기회가 황금 복권에 당첨되거나 특별한 행운을 만나거나 특별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기회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행운이다. 사실 인생에서는 그런 행운은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3번의 기회는 이것이라고 한다. 첫째, 정말 아닌 사람이나 정말 아닌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닌 것에 계속해서 인생을 붙잡혀 낭비하게 된다. 너무 아닌 것이 지속되면 경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어 다음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용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아껴주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은 정말 특이하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그것이 큰 문제다. 익숙해지기에 고마운 마음과 귀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상대의 배려와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 그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지속되면 상대방의 이것저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상대가 미워지게 되고
사랑이 식게 된다. 그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고 혼자가 된 뒤에야 후회로 힘들어하거나 앞으로 인생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연인이든 친구든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당신은 그 마음을 아껴주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셋째,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존재한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을 봤다. 각자의 기호가 있고 성향이 다르기에 기호와 성향에 맞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하고 싶은 말은 삶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자신이 잘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만약 한 가지 기회를 더 말한다고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살다 보면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힘듦이 찾아오기도 한다. 파도가 쌓아놓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한순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사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당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며 당신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때는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 열심히 고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던 중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리기 위해 짐을 챙겼고 기사님은 말했다. 아름답게 피어날 젊은이, 오늘의 작은 일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해도 거리를 두세요. 아무리 좋아해도 거리를 두세요. 좋아한다고 너무 가까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주 미워지거든요. 그럼 나는 또 혼자 참게 되고 다시 사람이 싫어지고
그러니 너무 가까이서만 함께하려 하지 말고 멀리서도 함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리두기.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자주 부딪히지 않게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리느라 지치지 않게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지칠 때는 거리를 둬보세요. 그 거리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랑하면 서운함이 생긴다.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무리 사랑해도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운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다. 무엇이 가장 서운하셨는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해 바쁜 시기가 있겠지만 늘 바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바쁜 사람이 된다면 혼자 남은 사람은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도 좋지만 사랑한다면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쌓는 추억의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서운한 걸 말하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바빠야 할 때도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때는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고 서운해하거나 불안해한다면 같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바빠야 할 시기에 바쁘지 못하고 개인이 원하는 삶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시간이 지나 기다려주지 못한, 이해해주지 못한, 믿어주지 못한 상대방에게 화가 나요. 꼭 상대방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내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무리 좋았던 추억이 많아도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상대가 미워질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서운한 게 있으면 꼭 말하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분명 들어요. 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맞아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거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할 수 없다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봄도 지나가고,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새 다시 여름이 왔네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데, 한 사람과 변하지 않고 수많은 계절을 함께 지나올 수 있다는 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하길 바라요.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결혼하면 아내에게 하루 2번 이상은 꼭 전화하는 습관을 길러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도 좋단다. 밥을 먹었는지, 기분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하루에 2번 하는 전화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거란다. 결혼하면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가정의 일도 해야 하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회사 일도 많고 그 와중에 그 2번의 전화는 어쩌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사람을 매일 보면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는데 매일 봐도 연락을 자주 하는 관계가 더 깊고 오래 간단다.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다. 아내의 개인 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면 더 좋고, 물론 그만큼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기에 너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지 않다. 내가 계속 불안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은 너와 결혼했지만 짐이 생겼다는 느낌보다는 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가 일일이 관여하고 묻고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여린 사람은 내게 맞춰줄 수 있겠지만 네가 그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 배우자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도 너에게도 좋지 않다. 배우자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응원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배우자가 자주 입는 옷을 관찰해 보면 좋다. 매일 같은 옷을 입지는 않는지, 구멍난 양말을 그냥 신고 다니지는 않는지, 추운 날에 너무 추운 옷을 입지는 않는지, 더운 날씨에 너무 덥게 입지는 않는지. 결혼하게 되면 혼자일 때보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줄어든다. 그 부분을 바라보고 챙겨준다면 배우자는 매일 같은 옷을 입지 않을 수 있고 구멍난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되며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무더운 날에는 더위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단다. 결혼은 혼자일 때 부족한 점을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가는 시간이다.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바라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단다. 40년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 크게 다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상대방이 왜 그럴까를 수없이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크게 상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여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화를 내거나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게 된 것 같았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단다. 배우자는 속상할 때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알아준다면 오히려 너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너의 입장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너의 입장을 바로 얘기하면 분명 누구의 마음이 더 속상한지 증명하기 위해 큰 소리가 오고 가며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심한 말을 주고받게 될 수도 있다. 시간이 된다면 함께 걷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겠다. 우리는 삶에서 특별한 곳을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돌이켜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목적지 없는 길을 걸었을 때라고 할 것이다. 손을 잡고 걸으면 느낄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함께라면 든든하고 즐거운 길이 될 것 같다는 설렘과 생각들. 삶을 배우자와 함께 걸어나갈 때 속도를 맞춰라. 너무 빨리 앞으로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마라. 배우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너무 거리를 두지 마라. 예전과 같은 거리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주 옆을 쳐다보고 함께 걸어라. 속도를 맞추고 가고자 하는 길을 의논하며. 그럼 인생이 너무 슬프지도, 너무 아프지도, 너무 우울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나 함께할 누군가가 옆에 있기에.